잠깐 영어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? 자, 해지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? 울타리라는 뜻 아닌가요? 예, 맞습니다. 자, 그런데 그 해지가 금융권에서는 그 위험이나 손실을 막기 위한 대비책이란 뜻으로도 쓰인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지요? 오늘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에서는 그 금융권에서 이야기하는 해지펀드에 대해 알려주시려고 하는군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까요?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라라는 말이 있다. 원하는 바를 쟁취하려면 그 위험과 맞닥뜨려야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. 이러한 논리는 매일 오르락내리락하는 금융시장에서도 통용된다.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히 투자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.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위험성이 높은 파생 금융상품을 만들어 고수익을 남기는 해지펀드는 호랑이굴에 온몸을 날려야 하는 펀드라고 할 수 있다. 그렇다면 해지펀드란 과연 어떤 것일까? 금융에서 해지란 가격 변동의 위험을 없애려는 행위로 위험 회피나 위험 분산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에 자금을 나타내는 펀드가 더해진 것이다. 해지의 본래 뜻은 뭐 손해를 방지하다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방어적인 펀드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 해지 펀드는 이 높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또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고수익 추구, 고위험 펀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얼마든지 그냥 한 종목에다 투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매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도 뭐 어느든지 돈만 된다면 모든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펀드고요. 기관 투자가라든지 또는 거액 자산가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이 500만 달러 이상인 투자액에만 투자를 허용하는 그런 펀드입니다. 해지펀드가 첫 선을 보인 것은 1949년으로 포춘지 편집장이던 알프레드 존스가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전략을 추구한 것인데 즉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 대신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공매 방식으로 시도했던 투자가 시초가 되었다. 초기에 해지펀드가 주식에만 집중했다면 현재는 채권, 외환, 파생상품 등 수익이 발생하는 어떤 곳이든지 투자하고 있다. 이러한 해지펀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. 첫째, 100명 미만의 소수 자산가나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조성한다는 것. 두 번째 특징은 도박성이 큰 파생 금융상품을 통해 초단기 투기를 행한다는 점이고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세금이 없는 나라에 설립해서 투기 자본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. 대표적인 예로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1992년 영국 파운드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유명하다. 지금 세계적으로 한 1만 개 정도의 해지 펀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. 이게 2007년까지 크게 늘었다가 그 2008년 금융위기 있었지 않습니까? 그때 이제 많이 줄었는데 다시 회복을 해서 작년 9월 말 현재로 1조 7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그래요.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2,700억 달러니까 사실 한 4배 정도의 규모니까 아직도 만만치 않은 규모죠. 해지펀드는 차입 투자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거래하는 자금의 규모가 투자 자금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. 그래서 큰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 피해도 매우 크다.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이 투자자에게 제공된다. 뭐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. 주주 행동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좋게 하는 그런 또 좋은 역할도 사실은 합니다.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요. 그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. 잘 모르는 투자가가 거기에 추종 매매를 하게 되면은 시장이 거침없이 이렇게 격동이 심해지겠죠. 고수익만 생각하고 고위험은 생각 안 하고 말이죠. 그래서 피해를 볼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해지펀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. 그러나 해지펀드의 실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하기에 기존의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감독 당국의 선제적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와서 아까 말처럼 시장을 혹시 혼란시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? 도입이 될 때 거기에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이 들어오더라도 또 마이너스 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장치나 또는 그 투자자 보호에게 필요한 뭐 규제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.
본래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던 헤지펀드. 그러나 지금은 투자 환경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으며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. 앞으로 한국에 도입될 이 헤지펀드가 올바른 규제 체계를 갖추고 금융시장에 또 다른 활기를 불어넣길 기대해본다.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우리 한국의 남녀 평균 임금 격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. 네. OECD 발표에 따르면은 정규직 여성이 정규직 남성보다 평균 38% 정도나 임금을 덜 받고 있다고 하네요. 네,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 평균 격차가 17.6%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여성 정규직 근로자가 이 임금 면에서만큼은 적지 않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. 그렇습니다. 이 능력이 아니고 단순히 성별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. 자, 알기 쉬운 나라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다음 주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 갖고 찾아오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